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사무장입니다. 제가 올해 또 정말 바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아요. 올해 해왔던 거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상가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소개를 드렸던 상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가도 있어요. 상가를 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경매도 있고요, 금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굳이 경매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관리비도 잘 안 내고 월세도 연체하고 월세도 맨날 깎아달라고 하고. 저도 사실 상가를 갖고 있지만 공실이 지금 하나도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중간에 또 어떤 분들은 사장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전화하셨던 분은 제가 임대료를 좀 깎아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 시기를 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 거예요. 이 물건도 월세가 1,300까지 받다가 90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어요. 900만 원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못 내니까 임대인도 그냥 시장에 내놓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일 때 가격하고 900만 원일 때 가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900만 원이면 가격이 엄청나게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13억대 사서 딱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거리 코너에 있는, 여기에는 뭐 국민은행이 있고 뭐 주유소가 있고 입지가 엄청 괜찮아요. 참고로 고시텔은 못해요. 왜냐하면 고시텔은 150평 이상은 지금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숙박시설로 변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스터디 카페나 이런 것보다도, 스터디 카페는 유흥시설 있고 학생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유 오피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고 월세를 다 세팅할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이거는 거의 3,700만 원대?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있는 아이템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거는 다시 좀 흥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도 좀 난제가 있었던 거 뭐냐면 유흥가란 얘기예요. 그런데 유흥가에 이걸 아이템을 넣으면 사람들이 올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걸 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푸는 방법은 성공 사례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또 긍정의 생각을 가졌던 거는, 예전에 다른 곳에 갔는데 최지상층에, 그러니까 탑층에 콜라텍이 있었는데요. 콜라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이런 사무실로 세팅되어 있는데 그런 곳이 다 만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맨 위에 콜라텍이 있던 말던 아래층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쨌든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보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나도 적용해 봐야지 라고 해서 제가 그런 현장에서 봤던 것들을 머릿속에 주입시켜 놨기 때문에, 부동산은 용기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평상시에 이런 성공 사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행크TV에서 성공 사례 많이 보시고요. 행복재테크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많은 분들의 성공담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성공 사례를 많이 읽어보시면, 여기서도 이게 풀렸던 아이템이구나. 그러면 다른 곳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5,000평 펜션. 부동산이 되게 좀 저는 재밌어요. 누군가 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바꾸지? 무엇으로 바꿔보지? 그렇게 상상하면 어느 순간 그 상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이 돼요. 이 펜션도 제가 임장 갔었는데 위치는 되게 좋은데 이게 왜 안 됐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 제가 또 펜션업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펜션업을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펜션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거는 행크TV에서 보여드렸지만 낙찰 받았을 때 처음부터 이거를 키즈 풀별로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부동산을 보면 괜찮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어떤 옷을 입혀도 좀 어울릴 만한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땅의 위치도 괜찮고 모양도 괜찮고 건물도 조금만 손대면 바꿀 수 있는 거, 저는 70% 확신이 되면 긍정의
결정을 내리고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받고 나서 나머지 30%를 풀어간다고 했어요. 한 70% 확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아이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도 어차피 잔금 낼 때도 시간이 많이 있고 명도할 때도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펜션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를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지역에 풀빌라 정도만 돼도 좀 좋겠다. 그런데 풀빌라에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애견 풀빌라가 있겠고 그 다음에 키즈 풀빌라가 있겠는데 수익을 따져보니까 키즈풀이 가장 좋아서 이제 키즈풀로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내부는 각 방마다 다 수영장이 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은 항상 침대가 하나 놓으면 아이가 떨어질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침대도 같이 2개를 붙여놔서 4인 가족도 같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평형대가 좀 다양합니다. 40평대에서 뭐 60평대 80평대, 90평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1인 가족이 왔을 때랑 뭐 2인 가족, 3인 가족, 뭐 4인 가족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키즈 풀빌라가 비싸요, 여러분. 예, 비쌉니다.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해요. 숙박료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객단가만 딱 보고 나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사악한 금액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60만 원이면 요즘 펜션은 다 한 군데 가면 20만 원이에요. 2가족, 3가족이 같이 조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2가족, 3가족이 오면 애기들도 더 같이 잘 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좀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는 주변에 계곡도 있고 뭐 산청래도 있고 제가 지금 조식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여기 오신 다음에 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놀이방도 해놨는데 이 놀이방이 15개가 돼요. 룸이 15개인데 모두 다 컨셉이 달라요.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즈포레를 나는 다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 15박 16일 코스로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네요. 토지. 제가 땅이 유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도 어떻게 하면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카라반도 많이 있고 글램핑장도 많이 있지만 카라반도 너무 좀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넓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풀빌라가 있는데 왜 이런 카라반에도 개별 수영장이 없는 거야.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출발은 항상 소비자에서 좀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 카라반 보면 다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문이 2짝입니다. 문이 2개여서 여기 문을 열고 바로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만 수영하면 안 되니까 어른들도 반신욕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에 목욕탕처럼 어른들이 좋아하는 의자식의 공간도 좀 만들어 줬습니다. 키즈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냥 와서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거를 좀 구상을 했고 카라반도 지금 사진을 보면 되게 좀 길 거예요. 이 카라반이 보통 카라반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카라반은 4인 가족도 좀 버거운데 여기는 6명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인을 잘 수 있게 만든 게 아니라 4인 가족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뭐 그렇지만 또 가끔씩 우리 껴서 잤을 때 6명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한철 장사라고 하잖아요. 5월에서 9월 달까지를 한철 장사라고 해요. 물론 한철 장사라는 표현은 다른 시기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시기에 엄청나게 또 소비가 몰리기 때문에 이 매출이 그만큼 좀 높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에 농사도 제가 했으면 아마 2모작, 3모작을 했을 건데 겨울에도 이런 가을에도 좀 쉴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가장 좀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대부분 펜션에 가보면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데 9월달 가면 거기에 낙엽만 쌓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잖아요. 추우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물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도 온수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수영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수영장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카라반은 화장실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카라반 화장실에도 보일러 배관을 깔아줬어요. 화장실 갈 때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간을 아직 안 꾸민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난로도 들어가고 밖에서 바베큐랑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다음 위에 타프랑 카라반도 아직 꾸민 게 아닙니다. 카라반도 지금 시트지 작업을 좀 할 거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냥 계곡에 붙어있는 땅에서 바뀌어있는 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할 때 무엇을 하든지 제가 만약에 소호사무실을 하면 제가 입주하고 싶은 소호사무실, 키즈풀을 한다고 하면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카라반을 한다고 하면 카라반도 냉장고도 큰 거 넣어주고 침대도 좀 넓게 빼서 여기 기왕 왔을 때 하루 오시더라도 좀 좋은 추억 만들어 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제가 완성이 되면 우리 행크 회원분들하고 여기서 번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행크 회원분들하고 항상 좋은 여행을 1년에도 몇 번씩 좀 다녀왔습니다. 이벤트를 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못했는데 제가 휴양산업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누구한테 뭐 배우지 않아도 그냥 딱 보면 다 잘해요. 딱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하든지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들어가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카라반이나 이런 펜션 이런 사업도 제가 한번 해보면 감을 잡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땅만 사서 갖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빌라로도 원래 저는 월세 시스템을 좋아했고 토지에다가 우리 카라반을 갖다 놓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하면 이거는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카라반이 대출도 또 가능하거든요. 대출도 되고 하니까 어쨌든 또 행크에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갖고 계신 분들, 전국에 우리 행크가 놀러 갈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휴양지를 어떻게 검색하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블로그에도 이제 상가 그만 사야지 막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로 받는 임대 수익만 7천이요. 이게 상가를 한번 하나씩 계속 사보면 상가에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 사면 500이 남네? 또 하나 사면 500이 남네? 이게 1000이 되네? 그 다음에 2000이 되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부루마블 게임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거용으로만 하나씩 모으다가 상가로 받으니까 야 이게 이렇게 쉽나? 그래서 뭐 1000, 2000, 3000, 4000, 5000 이게 계속 되네.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사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한 5000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임대 수익으로 더 사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월세를 100, 200, 500, 1000 만들어 갔을 때는 그때가 돼 가면서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억대 부자하고 400억대 부자는 소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우리 외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음식점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소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금고에 이런 재화가 채워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제가 상가를 더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목표한 거는 계속해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너무 높은 금액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월세 300 만들기 도전하시고 그 다음 500, 1000 된 다음에 1000에서 또 2000 사이 막 난 3000 갈 거야 막 4000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0에서 뭐 한 2000 정도 됐을 때부터는 내가 내 삶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씩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돈만 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월세가 많이 들어오네. 그래서 이제는 뭐 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경치 좋은 곳에만 이렇게 물건 검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사업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또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더라고요. 기술을 하나 배워두면 뭘 하든 좀 유용하게 써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원래 공동 투자를 한번 해서 우리 회원분들 돈을 벌어 드릴까? 그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냥 돈은 있지만 좀 자신감이 없거나 못하는 분들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그런 능력을 갖게 해드리고 행크 시스템에서 좀 좋게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걸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제 걸 하면 되게 마음이 편한데 저는 다른 분들 돈이 되게 더 부담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부동산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제 거 블로그 보시면 저는 원래 키즈폴에 올 여름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7월, 8월. 저는 여름 장사를 꼭 하려고. 그런데 지금 11월 돼가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물론 이게 마무리를 못한 게 아니라 하나씩 챙기다 보면 또 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부동산으로 좀 장담하는 거는 이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하는 건 좀 괜찮지만 불특정 다수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딱 약속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는 그건 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행복재테크에서는 이런 금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돈이 더 소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좀 막 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이죠. 이게 제가 마음 먹고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샤시가 너무 좀 허름해서 일단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샤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도 그냥 원래 제 별장으로도 쓰고 다른 거로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그런데 매입하다가 너무 바빠서 이거 팔아버릴까? 지금 사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걸 팔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행크TV에서 이거 뷰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뷰가 지금 89만 뷰예요. 아, 이거 제대로 손 못 대고 그냥 팔았다라고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또 성공 모델을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가 완전 프라이빗해요. 집 사진도 여러분들 좀 보셨겠지만 이쪽에랑 이쪽에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한 300평 정도의 마당인데 수영복을 입고 편하게 가족들끼리 다닌다 하더라도 완전 프라이빗한 단독 펜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당이 있는 집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 정도는 부자로 한번 살아보는 날, 하루 정도는 미리 부자로 살아보는 곳 좋잖아요, 그죠? 하루 살아본 사람이 또 평생을 살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겠다고 마음 먹어야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좋은 집에 살아보고 나도 이런 집을 이제 가질 거야 라고 하면 갖게 되더라고요. 경매를 시작하면서 돈이 없을 때에도 저는 계속해서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돈이 없을 때도 고급 주택도 보고요, 고급 차도 보고, 그런 마음은 있어야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동기부여가 되고. 그냥 나는 이 차 그냥 좋아, 그냥 덜그럭거려도 좋아, 이렇게 하면 평생 덜그럭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성과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나는 월세도 많이 받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나는 현실에 만족해 그런 걸로만 가면 안 되고 제가 과정을 즐기라는 거지, 욕심은 저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은. 왜냐면 진짜로 마음먹은 건 다 되니까. 제 영상에서도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제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자신한테 미안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마음먹으면 다 이루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성공시켜보면 그 다음 것도 또 성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성공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구나. 작은 성공을 꼭 한번 시켜보고 그런 것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정말 지금은 큰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또 행크TV 뷰가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한테는 후순위라는 거, 일단 5,000평, 500평 카라반부터 오픈하고 여기 이제 손댈 예정입니다. 공사하는 현장만 한 8개가 돼요. 8개가. 제가 또 최근에 상가를 하나 구입을 했죠. 제목이 옥상 상가예요. 왜냐면 상가가 항상 보면 상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옥상은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그냥 옥상에 별도의 공간이 있는 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아 보였고 좀 특이하잖아요. 다른 곳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층고도 되게 높고, 몇 년 전에 제가 식사를 여기서 하면서 이 상가 내 거였으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사고 싶은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서 매물 나와 있는 걸 확인해보고, 매물이 안 나왔으면 직접 부동산 중개인한테 가서 매도 의향을 좀 물어봐 달라고 해요. 매도인이 팔 생각이 없거나 이런 매물을 내놓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성사시켰던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매도자고 매수자가 서로 마음만 맞으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상가를 배웠으면 뭐 경매를 배웠으면 꼭 경매 그런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 물건도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안 팔겠죠.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매도 의향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는 이게 생업이어서 팔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년이 아니라 2년째 되니까 이렇게 큰 평형의 상가는 제가 매도 의향을 여쭤봤더니 바로 저 그냥 팔게요 라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이 물건을 제가 사게 됐습니다. 다 지금 철거를 시킨 상태입니다. 행크TV로 제가 나중에 또 바뀐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이 임대 수익보다는 몇 배 수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사업도 여러분들 좀 꼭 배워두시면 이 아이템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에도 그대로 좀 적용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배웠던 것만 좀 도전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맥만 알면 배우지 않았던 것도 이런 사업에서는 이것만 챙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낯선 사업, 새로운 사업에도 얼마든지 도전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많이 보여드렸죠. 송 사무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거, 정말 새로운 것, 낯선 분야에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무작정 도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만의 좀 체크리스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포인트가 만족이 되어야지만이 제가 그 분야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뭐 펜션이나 카라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하더라도 그 분야의 수요가 확실한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정말 이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요가 충분할까?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새로운 수요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가 충분한지를 찾고,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를 찾았어도 저는 잠깐만 흥하는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수요, 유행.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진입을 했을 때 기존에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1등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후발주자가 오더라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자,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 몸은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절대 수익을 항상 가늠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옥상층 같은 경우에도 임대 수익을 했을 때는 400에서 500 사이가 되고, 이거를 다른 아이템을 입혔을 때는 한 1200 정도가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아이템을 한번 고려를 해보니까 한 3배 정도 가까이 수익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의 셈을 좀 많이 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신다고 하면 또 아이템 선정할 때 좋을 거고, 기왕이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걸 좀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5번째는 엑시트라고 적었어요. 일단은 생각한 대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다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겸손한 모드로 하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상가를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사업장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게 되는지 그것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오케이가 됐을 때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한번 기억하시면 다른 낯선 물건을 봤을 때 이런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